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분사구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이 분사구문 강의를 기다리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사까지는 강의를 해놓고 그 뒤에 영문법 강의를 올리지 않아서 아마 언제 이거 해주지 이런 댓글도 좀 봤었는데 오늘 이제 분사구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분사구문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 우선 여러분이 분사구문이라는 말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대충 이렇게 생긴 모양이 분사구문이라는 거군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선 제가 분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ing가 붙는 그래서 동사인데 거기에 ing가 붙어서 더 이상 동사처럼 쓰이지 않는 i가 하나 있었고, 동사 변화형 중에 맨 끝에 있었던 아이들 있잖아요. go 같은 경우에 go, went, gone 해서 그 맨 끝에 있는 gone의 형태 같은 그런 아이들, 그래서 gone 같은 그런 pp형을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여 분사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분사를 활용하는 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 얘네들은 우선은 동사에서 출발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동사로 쓰이지는 못했었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언제 썼었냐면 뭐뭐 하는 중이야 라던가 뭐뭐 하던 중이었어를 표현할 때 이런 ing 폼의 현재 분사 형태를 쓰곤 했었죠. 예를 들면 걔 지금 뭐 만드는 중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he cooking이 아니라 얘는 그때 동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로 비동사를 넣어줘서 he is cooking 해서 걔는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동태나 완료형에 써서 비동사 pp라는 수동을 써서 the chicken was cooked 해서 치킨이 요리가 됐다라는 식으로 뭔가 당한 느낌을 나타내는 수동일 때도 pp형을 썼었는데 이때도 pp 하나만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동사인 was가 하나 딱 버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으로 쓰일 때 쭉 어떤 상태가 계속돼 왔다라는 걸 표현할 때 have라는 동사 하나와 pp형을 같이 썼던 그런 시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사를 꾸밀 때도 이런 분사를 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뭔가 긴 문장 같은 애가 명사 하나를 딱 꾸미고 있을 때 그때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 wh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었죠. There was a man who was cooking in the kitchen 이렇게 됐었고, 얘를 꼭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드린 게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남자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어요. A man cooking in the kitchen 이라고 요리하는 남자 해서 명사를 꾸미게끔 ing 폼이 달린 이런 현재 분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할 분사는 똑같이 ing 폼이나 pp형을 쓰기는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하게 될 수업은 바로 뭔가 접속사스러운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그런 문장에서 분사만을 이용해서 접속사는 드러내지 않고 분사만을 이용해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while이라고 맨 위에 써놨는데 while은 뭐뭐 하면서 하다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뭔가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while을 주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이미는 날 기다리고 있었다를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에이미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비동사 ing를 써서 과거형의 비동사 was,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작에 waiting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나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for me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my was waiting for me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while을 곁들여서 기다리는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한 다른 동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while을 써보도록 하고요. while 뒤에는 다시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했었고, 그러면 요리를 하는 주체를 찾아야 되겠네요. 요리를 한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Amy고, 똑같이 Amy라고 써도 되겠지만 똑같이 쓰는 걸 별로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she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요리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동작도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을 진행한 것처럼 표현을 해서 was cook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요리를 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같은 시점에. 그리고 주방에서는 in the kitchen만 뒤에다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완성작은 이렇게 될 겁니다. While she was cooking in the kitchen. 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게 될 거예요. While she was cooking in the kitchen, Amy was waiting for me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살짝 뒤로 가게 해서 Amy was waiting for me while she was cooking in the kitchen 하셔도 되는 거였었어요. 이거는 while 편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문장, 즉 while이 들어가는 문장일 때 while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이걸 없애고 분사만으로도 이런 똑같은 뉘앙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효과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접속사를 제일 먼저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와 그리고 콤마 뒤에 있는 주어를 대조해봐서 만약에 두 개가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 동일의 물건일 때 그럴 때는 하나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고 있다면 그 동작에 ing를 달고 그리고 거기 혹시 비동사 같은 게 붙어 있다면 비동사도 가감히 없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룰에 따라서 하나씩 없앨 걸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접속사를 없애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보이는 연결해주는 접속사는 while이기 때문에 while을 하나 딱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같은지 she하고 Amy를 견져보니 같은 인물이죠. 그랬을 때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she도 과감하게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동사같이 생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cook인데 주어인 she가 쿡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ing를 달라고 했는데 이미 ing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동사 같이 생긴 게 만약에 혹시 붙어 있다면 없애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있는 was를 과감하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파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걸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Cooking in the kitchen, Amy was waiting for me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해석한 버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그래서 while 같은 느낌을 첨가해서 하면서 에이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이게 while만 되는 게 아니에요. while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접속사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when을 가지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When she saw me, she was so embarrass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래서 나를 봤다라는 큰 어떤 동작이 있고 근데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굉장히 she was so embarrassed, 약간 창피함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나는 얘를 when을 없애고 분사 형태를 띄어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접속사를 없애라 그랬고 주어가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랑 이 뒤에 있는 콤마 뒤에 있는 주어가 같으면 하나를 없애주라 그랬고
그리고 주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하면 ing를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비동사 같은 게 보인다면 그것도 과감히 없애주라고 했어요. 자, 이 룰에 따라서 하나씩 또 없애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when을 우선 없애고 주어가 she로 똑같은 인물이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를 없애고 그리고 주어인 she가 직접 본다라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ing를 달아줘야 하는데 과거 형태의 ing를 달지는 않고요. ing는 항상 기본의 형태에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so를 see의 ing를 합한 seeing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가 있는지 봤더니 딱히 see 앞에, 즉 so 앞에 비동사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seeing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를 예쁘게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Seeing me, she was so embarrassed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에 대한 해석, 즉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어디선가 봐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는 너무 당황을 했다 라고 때라고 when 같은 느낌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언제 while인 줄 알고 언제 when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뭐뭐 하면서 하고 while 같은 느낌으로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을 해야 더 자연스러운가? 덜어는 두 가지 다 대입을 해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석은 뭐뭐 하다가 또는 뭐뭐 할 때로 두 가지 다 한 번씩 해석을 해보면 분명히 제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해석은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걔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이로군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while이라고 해놨지만 when이었죠? 자, when하고 while만 있는지 한번 보면 그게 아니라 because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럼 이번엔 because가 들어간 문장으로 한번 분사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ecause they were surprised by a loud scream 이라고 이유를 먼저 넣어놨고요. 결과는 They ran out of the building 해서 결과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면 They were surprised 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게 놀랐다라는 뜻이고 뭐에 놀랐는지 봤더니 큰 비명소리에 놀랐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큰 비명소리에 놀랐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있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큰 비명소리에 놀랐기 때문에 ran out of the building, 빌딩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인 것이죠. 얘를 because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분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의 룰처럼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가 똑같은지 봐서 똑같으면 하나 없애고 그리고 주어가 직접 하는 동작엔 ing지만 주어가 당하는 동작에는 ing가 아닌 pp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 같이 생긴 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없애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룰에 따라서 하나씩 해보면 접속사인 because가 딱 눈에 보이죠? 얘를 없애고 주어를 비교해 봤더니 앞에도 they, 뒤에도 they 똑같은 애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 they도 과감히 없애고 그리고 그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 동사는 surprise잖아요. 근데 surprise는 누구를 깜짝 놀래키는 단어입니다. 놀라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를 놀래켜주다라는 의미가 기본 surprise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they가 누구를 놀래켜준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they는 누구에 의해서 놀람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놀래키는 동작을 한 게 아니라 놀람을 당한 동작이기 때문에 pp형으로 써줘야 되는데 surprise의 pp형은 surprised로 과거형과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대로 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동사처럼 생긴 게 were가 앞에 있으니까 얘를 살짝 없애주면 나머지 남는 부분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Surprised by a loud scream, they ran out of the building. 이 남았어요.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어디선가 보시고 해석을 해야 할 때 하나씩 대입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로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기 PP형으로 시작하니까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PP형일 때는 당하는 것처럼 뭐뭐 되면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큰 소리에 놀래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이것도 자연스럽네요. 큰 소리에 놀랬을 때 밖으로 나갔다. 이것도 자연스럽고요. 큰 소리에 놀랬기 때문에 그들은 밖으로 나갔어. 이래도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세 개 다 해봤을 때 우리나라 말로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자,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골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because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럼 because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관계로 나는 보고 그들은 큰 소리에 놀랬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갔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ecause도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했던 분사 구문들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독해 같은 걸 할 때 오히려 이런 분사 구문의 스킬이 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 설명이 더 독해를 했을 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이 회화에 쓰는 분사 구문도 따로 있긴 하지만 이런 PP 형태는 말로는 많이 튀어나오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만든 분사 구문들을 다 한 번씩 화면에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거 Cooking in the kitchen, Amy was waiting for me가 있었고 Seeing me, she was so embarrassed가 있었고 Surprised by a loud scream, they ran out of the building.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cooking in the kitchen 이라는 분사가 들어있는 표현과 seeing me가 들어있는 거, PP 형태가 들어간 surprised by a loud scream 이 부분을 다 문장의 앞에 뒀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항상 이걸 앞에만 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얘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Amy was waiting for me, cooking in the kitchen. 그러면 Amy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Cooking in the kitchen.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말이죠. 가 되는 걸 거고요. She was so embarrassed seeing me. 그래서 그녀는 너무너무 창피해했어요. Seeing me, 나를 봐서, 나를 볼 때 다 괜찮은 의미가 되겠죠. They ran out of the building. 그들은 빌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Surprised by a loud scream. 큰 소리에 놀래서 라고 하면 제일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걸 눈으로 한번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제 라이팅을 할 때 이게 접속사를 아까 같이 while이나 when이나 뭐 이런 걸 써주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이걸 해주는 거가 더 예쁜 거냐 어떤 게 더 좋은 옵션이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미.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뭐가 좋고 뭐가 더 구리다 이런 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인 거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식의 모양만 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두 개를 다 배워야 하지? 그냥 접속사로만 쓰면 이게 뭐뭐 할 때구나. 이게 뭐뭐 하면서이구나. 이거는 because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구나. 이게 더 눈에 확 도드라지는데 우리가 굳이 왜 분사구문을 써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뭔가 이제 장문을 하는 걸 가르칠 때 특히 이제 시험 세팅이라서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장문을 가르칠 때
제일 이제 좋은 라이팅은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일관성 있게 전개를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는 게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내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돼야지 잘 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점수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내가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나.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이지월드를 너무 많이 배치해서 반복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약간 단어가 너무 이지월드는 아니고 약간의 빅월드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같은 단어를 울거먹지 않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려고 노력했느냐를 보고 다양한 단어를 알고 있군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이라면 거기에 가산점을 더 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 가산점을 또 가져가시려면 뭔가 문장을 구성할 때 같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표현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다른 구성을 쓸 수도 있어요. 수동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능동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의미를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글의 끝까지 계속 똑같은 스타일만 계속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 when이 나왔는데 여기 또 접속사 when이 나오고 여기 또 because가 나왔다가 또 because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 when, because 이런 것만 계속 즐겨서 이제 반복해서 쓰다 보면 글이 조금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도 써봤다가 능동도 써봤다가 관계대명사도 썼다가 분사도 썼다가 글을 되게 다채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읽는 사람은 이제 글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단조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글이 많은 가산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다 배우셔야지 좋은 라이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누가 이런 식으로 쓴 글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이다 뭐다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앞에 분사 구문들을 뒤로도 옮길 수 있고 뒤로 옮기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분사 구문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주어를 못 맞추는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장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주어가 안 맞네?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비문들이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문장들에서 제가 메인이 되는 주가 되는 절에 있는 주어들을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를 다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분사들, 사용한 분사들을 제가 ing든 pp형이든 그걸 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분사와 주어를 잘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쿠킹이라는 동작을 한 건 누구인가요? 요리를 하는 거는 바로 에이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분사와 메인이 되는 절에 있는 주어를 잘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she가 seeing이라는 보는 동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들이라는 이 주어가 놀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와 주어를 잘 맞춰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못할 수도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까봐 주어를 잘 못 맞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봤어요. 보시면 shouting,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shouting to the happiness. Amy enjoyed her B-day. 여기서 B-day는 이제 birthday를 쓰려고 했는데 칸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줄여서 B-day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birthday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행복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에이미는 자기 생일을 즐겼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문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outing to the happiness 똑같아요. 똑같고 Amy's favorite champagne popped 라고 해놨습니다.
에이미가 가장 최고로 좋아하는, 최애하는 샴페인이 따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의 환호성을 지르며 에이미의 최애 샴페인이 팡 터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한국말로 풀어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읽으면 이상한 점이 별로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문장 되게 잘 만들었네. 뭐 한국말로 된 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한 건데 별 뭐 이상한 점이 딱히 보이지 않는군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주어가 잘 못 맞춰준 사례입니다. 자, 제가 마찬가지로 메인이 되는 절의 주어를 표시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가 되는 절의 주어는 aim이고 그 다음에 분사로 표현한 부분은 shouting이죠. 밑에 있는 걸 볼게요. 여기서 정말 주어는 에이미의 최애하는 샴페인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분사는 shouting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자, 주어가 잘 맞춰졌는지 보려면 에이미가 샤우팅을 한 사람이 맞나요? 맞으면 얘는 주어를 잘 맞춘 것이에요. 근데 에이미가 샤우팅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파티를 인조이 한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맞춘 케이스예요.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주어가 에이미가 최고로 좋아하는 샴페인이 주어입니다. 근데 샴페인이 샤우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샴페인은 샤우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잘 못 맞춰진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분사가 ing가 됐던 pp가 됐던 걔하고 그리고 정말 주어가 되는 메인이 되는 주어의 메인이 되는 문장의 주어를 잘 대응을 해봐서 대응이 돼야 잘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괜찮은 문장으로 소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딱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게 샤우팅이란 동작을 한 것을 에이미로만 맞춰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Shouting to the happiness,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고 주어만 에이미로 맞춰주면 되죠. 샤우팅 한 게 에이미니까 에이미를 주어로 쓰는 대신 동작을 에이미 popped her favorite champagne 하면 에이미가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을 펑 터뜨렸어요 라고 약간 문장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주어가 잘 맞는 매칭이 되는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샤우팅한 사람은 누구? 에이미라는 주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어를 맞춰 줄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셔야 돼요. 특히 문장을 만드는 걸로 시험을 목전에 두신 분들은 이런 테크닉을 좀 잘 눈에 익히셔야 할 겁니다. 자, 의미는 이렇게 됐겠죠? 행복의 환호성을 지르며 에이미는 최애하는 샴페인을 터뜨렸어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콤마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콤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I stood next to a man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남자 옆에 딱 섰어요. Wearing a black suit. 근데 까만 정장을 입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콤마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콤마가 없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wearing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거의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wearing이라는 ing 폼을 단 분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남자 옆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냐면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남자 하고 바로 앞에 있는 남자를 꾸미듯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콤마가 없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stood next to a man. 콤마가 이번엔 찍혀 있고 wearing a black su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콤마가 쳐져 있다라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꾸미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의 주어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주어는 I죠. 블랙 숫을 wearing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man이 아니라 이 전체의 주어인 I가 wearing에 대응하는 대응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줄 때 꼭 내가 정장을 입은 것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남자 옆에 섰는데 그때 나는 뭘 입고 있었냐면 검은 정장을 입고 있으면서 옆에 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어떤 남자 옆에 딱 섰다라는 의미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콤마가 없으면 바로 앞에 명사가 있는지를 봐서 걔를 꾸미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콤마가 있다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주어에 대응이 돼서 그 주어가 그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은 문장의 끝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지만 이런 분사가 문장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my 하고 콤마가 있고 reading a boring book, 콤마가 또 있고 fell into slee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콤마가 있을 때는 바로 앞에 명사가 있어도 얘를 꾸미는 것처럼 해석하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방금처럼 뭐뭐 하면서, 앞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뭐뭐 하면서인지 뭐뭐 할 때인지 뭐뭐 때문인지 그걸 잘 대응을 해보셔서 거기에 잘 맞는 거를 해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중간에 콤마로 이렇게 앞뒤가 막혀져 있다면 얘를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부분만 먼저 보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잠깐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에이미는 잠들었어요 라는 부분만 남아요. 그러면 에이미는 잠들었는데 책을 읽고 있는 에이미 하고 에이미를 수식하듯이 꾸미듯이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콤마가 있다면 뭐뭐 하면서인지 뭐뭐 할 땐지 뭐뭐 하기 때문인지 라고 대응을 해서 분사 구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미는 잠들었는데 지루한 책을 읽다가 잠들었어. 이렇게 하면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만약에 콤마가 없습니다. 콤마가 없다면 바로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수식하듯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루한 책을 읽고 있는 소녀는 잠에 빠져들었어요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는 영어를 보고 해석을 할 때의 얘기고, 여러분이 이 해석된 부분을 영어로 역으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옛날에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좀 머리에 다시 기억을 시키면 됩니다. 그때 which 앞에 콤마를 언제 붙였었냐면 얘를 빼도 상관이 없을 때, 그래서 군더더기인 부분, 그래서 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은 콤마로 달아주고 꼭 필요한 부분은 콤마를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룰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reading a boring book을 제외해도 이 문장은 충분히 그 자체로 의미가 통하는 문장입니다. 에이미는 잠이 들었어 라고 에이미란 애가 잠에 들었나 보군 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를 콤마를 앞뒤로 쳐버리고 얘를 날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읽으면 A girl fell into sleep인데 어떤 소녀는 잠에 빠져들었어요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소녀가 누군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는 에이미라고 고유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에이미 걔가 잠이 들었나 보군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걸이 있는데 이 걸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걸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죠. 근데 그걸 채워주는 설명이 바로 책을 읽고 있는 소녀. 그래서 책을 읽고 있다라는 정보가 이 소녀의 어떤 설명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더해주는 중요한 문장을 콤마로 날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콤마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분사 구문이 뭔지 어떤 기본적인 분사의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분사가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분사의 쓰임이 아닌 조금 특이한 분사들의 쓰임을 또 한번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